뭐 저도 사실은 매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번 군사 쿠데타 내란 상황을 맞았고요. 이제는 일단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그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데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큰 뭐 책임감이랄까 뭐 어깨를 뭐 짓누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걱정. 사실 그런 게 많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꿈속 같지는 않고 뭔가 만화 속 같은 느낌? 너무 황당무계하고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비현실적인 네, 그런 느낌이 꽤 들기도 합니다. 도올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암담했거든요. 왜 암담했냐 하면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제 국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뭐 정치를 하려고 국민이 합니다. 이런 말씀 평소에 하세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있고 또 직업 관료제를 두고 있고 나라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네.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중대하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권한대행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깔아뭉개면서 마음대로 하고 언론인들은 내란 세력한테 마이크 쥐어주고 군인들은 그 불법적인 지시를 시킨 대로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해온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그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들이 이렇게까지 헌법에 무지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무슨 희망이 있냐 이 나라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암담한데 선생님은 희망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엘리트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엘리트답지 못한 거죠.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옛날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안동 지역의 퇴계라든가 그 지방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을 관리하면서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쪽 우도에는 뭐 저 조남명이 있고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형성됐던 건데 지금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실 그 시험 좀 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질 하등의 역사적 그 체험이나 그 자기들의 어떤 삶의 역정에서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무리 준동한다 해서 그 민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우리 이제 동방사상에 철저하게 난 고전학자니까는 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낙관을 가지지 않으면 존재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낙관을 했습니다. 시종일관. 선생님은 약간 이 세상을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이데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세상이고 엘리트란 정말 이렇게 가치와 또는 품성, 역량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분류에 의하면 이게 무기를 든 무례배, 현실적 힘은 가졌지만 결코 통치할 자질이 없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무례배들이요. 무례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 표현이 엘리트는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민심. 저는 사실 그 관련해서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균에 의해서.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침습할 거냐, 얼마만큼 건강을 해친 상태에서 이겨낼 거냐. 물론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럼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신체인데 병에 감염이 됐다. 열 나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텐데 저는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다. 네, 면역력, 저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초기에 예를 들면 이제 계엄이 있기 이전에 사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은 할 텐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른 다음에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그것도 품격 있게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근데 그 바로 그 국회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네. 방송하신 거 그게 결정타 같아요, 사실은. 근데 김혜경 여사가 훌쩍거린 거 맞아요? 옆에 훌쩍거리는 소리? 맞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르는 네, 상황이니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상 보고 그러니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또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고쳐나갈 건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죠. 경제 시스템도 망가졌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 또는 질서도 망가졌고 세상에 법 질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걸 지켜야 될 공직자의 최고 책임 공직자가 대놓고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제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중인 거죠. 아직 병이 완전 나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고름은 이제 제거됐는데 그 밑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해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크고요. 그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그 기간, 또 훼손의 정도 이게 다를 거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경험도 했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 열패감이 생겨가지고요 후퇴하거든요. 공포에 포기하죠. 공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밤. 네, 그날 밤 그게 딱 우금치고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에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